5월 30일에 이제 머스크 트럼프가 세금 법안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로 다음 날에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반격을 했고요. 트럼프 영방 보증을 중단을 또 위협을 했었고요. 머스크가 스페이스X 퇴역 시사 및 앱스타인 연루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랑 일론이 한판 붙은 것도 야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너네 대안 없이 진짜 달러만 찍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한판 붙었잖아요. 고령화 저소득 측의 인구 증가, 또 사회보장 지출의 상승, 머니 프린팅을 계속적으로 해대고 금보다 희소하고 강한 자산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볼 때 너무나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국가랑 기관, 기업, 개인이 모두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할 자산이 비트코인이다 라고 생각이 너무 들고요. 기존의 사이클을 넘어서 좀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게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한 번에 팔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모으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 네, 안녕하세요. 업로드 컴퍼니 강승구 부대표입니다. 저희 6월 둘째 주 벌써 다가왔네요. 주간 절실 비트코인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 주간의 비트코인 가격 흐름, 그리고 글로벌 및 국내 시장 소식, 온체인 데이터 분석, 향후 전망을 이제 전달드립니다. 저희 오른쪽에 보시는 띵스가프 비트코인 구매하시면 저희 AI 기반 스마트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솔루션 비트세이빙 1개월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흐름부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에 전고점을 터치하고 나서 최고가를 달성하고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네요. 이때 왜 빠졌는지를 뒤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김프는 오른쪽에 보시면 1억 4,560 정도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플러스 1.55% 수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프가 약간 올라왔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김프가 이제 10% 가까이 언저리에 가는데 아직 그렇게 과열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장 동향 및 매크로를 좀 분석해 보면 지난주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이제 고용 시장 둔화 신호랑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하 결정 속에서 주요국별로 뚜렷한 혼조세를 나타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유럽에서 금리 인하가 이제 결정되었으니까 돈이 좀 풀리는 신호들이 좀 나올 거다라는 것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 증시는 주요 지수가 2주 연속으로 동방 상승 마감했다. 그래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성장하는 추세 속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인공지능 관련주 반도체 주식들이 좀 올라가는 것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넘어가시면 아까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 흐름 말씀드리면서 약간 빠졌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가 언제 되면은 그 트럼프 머스크 간의 갈등이 좀 불거졌었던 시점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도 약간 빠졌던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나 테슬라 가격이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다행히도 그 다음날에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재밌는 이슈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10만 5천 이제 US 달러 찍고 나서 좀 이제 빠졌던 흐름들, 10만 2천까지 빠졌던 흐름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왼쪽에 보시면 트럼프랑 머스크가 한판 붙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테슬라가 이 한판 붙고 나서 거의 15% 가량이 빠졌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시장에 큰 이슈들을 주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넘어가서 보시면 사건적인 시간의 흐름을 좀 보면 재미있는데 5월 30일에 이제 머스크 트럼프가 세금 법안에 대해서 좀 이제 비판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제 트럼프가 추진한 원 빅 뷰티풀 빅 액트에 대해서 좀 역겹다, 디스커스팅하다라고 표현을 좀 했었고요. 전기차 보조금 삭감이랑 재정 적자 확대를 좀 강하게 비판했던 부분들이 있고, 이제 5월 31일에 또 바로 다음 날에 트럼프가 머스크한테 반격을 했고요. 누가 이런 이제 계속 반격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초등학생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트럼프는 머스크가 트럼프 망상증에 있는 것 같다라고 또 이제 표현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또 하루 간격으로 계속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있죠. 트럼프 영방 보증을 중단을 또 위협을 했었고요. 6월 2일에 머스크가 스페이스X 퇴역 시사 및 앱스타인 연루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제 이슈들로 서로가 서로를 비판했던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보시면 트럼프가 이제 곧 앱스타인 명단을 완전히 공개하겠다고 뭐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명단에 트럼프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이게 사실 트럼프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민주당 인사들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재밌는 의견들도 좀 나오면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좀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두 명 다 사실 그 정치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지만 한 명은 대통령이고 한 명은 도체 수장으로 일을 했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즈니스맨 성격이 되게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실리를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화해하는 무드를 보여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 흐름 또 한번 알아보시면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USDT에 이어서 USDC죠. 거래소 서클이 뉴욕 증권거래소 NYSE에 상장하고 첫날 공모가 대비해서 168%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사를 정말 많이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암호화폐 기업의 IPO 시장의 부활을 예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암호화폐 채택 움직임도 구체화되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들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좀 활용하는 것들,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 비축하는 대상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유틸리티를 잘 활용하냐가 되게 관건인 거라고 보면 좋은데요.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결제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오늘 제가 이제 좀 이 방송 촬영하려고 나오는 길에 다낭이라는 베트남의 유명한 관광도시 아시죠? 거기서도 USDT를 활용해서 결제를 도입하려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베트남에 3개월 정도 가면서 해당 시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또 그런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TF 자금 유입은 좀 알아보는 게 좋은 게 지금 제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랑 기업들이 주도하는 장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ETF 자금 유입은 좀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트래킹하면 좋고요. 5월 30일, 6월 2일, 그리고 6월 6일에서 IB 블락락에서 유출이 좀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같은 경우에 자금 유출 없이 모두 유입으로 마무리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6월도 이제 보시면 IB 블락락 같은 경우에서도 주로 이제 다 순 유입으로 그 마무리됐던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자금 유입이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이고 있어요. 비트코인 보유 현황을 좀 보시면 업데이트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은데요. 보시면 이제 마라홀딩스 같은 이제 채굴 기업들 계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상승장 속에서는 이제 채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역시 홀딩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또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개를 구입하겠다라는 좀 공격적인 수치를 최근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너무나 공격적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 것 같고, 제가 후반부에 거기에 대한 제 견해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트코인 소매 주소와 기간 주소 비율. 소매 주소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10개 미만인 주소라고 지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간 투자자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1000개가 넘어가는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손바뀜이 일어났던 시기가 작년에 11월과 12월 사이다라고 이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는 기관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6월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체인 데이터 MVRB를 보면 MVRB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기회와 과열 구간들을 판단하는 지표고, 보통 제가 2.6이 넘었을 때 작년 기준으로 시장의 과열을 나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24 정도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전고점 한번 찍었을 때 5월에 그때가 2.4 정도를 찍었었고요. 2.4에서 2.2를 좀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6월 너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6월에 좀 좋은 흐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SOPR 같은 경우는 155일 미만,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되는 지갑에 단기적인 사람들의 이제 수익률이 어떠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1%를 좀 넘어가는 수준이죠. 1을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수익을 보고 있는데 이게 계속 5%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시장의 과열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보이고, 보통 이게 작년 같은 경우로 10에서 20%로 넘어가면 시장의 과열이다. 그래서 5개월 미만의 지갑인데 10%, 20% 수익을 보여준다는 건 굉장한 과열이죠. 그래서 단기 보유자는 좀 이제 수익이 나면 파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 산업 동향 좀 중요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예전에는 이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더리움에서 알트코인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의 피날레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이 저항선, 지지선을 좀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좀 이제 불안한 부분들이 있는 거는, 이들이 기관이라고도 하고 기업이라고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기본적으로 한 번에 사는 경향들이 많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꾸준히 사는 게 좋은데 한 번 그냥 딱 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그 게임스탑이라는 밈 주식이죠. 밈 기업으로 좀 보통 알려져 있는데, 한 번에 이제 비트코인 4,710개를 취득하고 나서 야, 너 다음에 또 살 계획이 있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아직 계획이 없어 라고 뭐 얘기를 했던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기업들은 가격이 쭉 떨어지면 파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전략 보유 기업들 중에서도 저희가 옥석을 가리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냐, 현금 흐름이 꾸준히 좋냐라는 것들을 좀 봐야 되고, 비트코인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사고 있냐, 그냥 한 번에 사고 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사는 게 좋은 이유는 DCA 적립식 투자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요. 계속 사야지만 내려갈 때 그리고 올라갈 때 이 평균 단가가 낮아지는 이런 이제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고, 구매 수량 또한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비트코인은 복리 싸움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 경영진이 비트코인 맥시냐 아니면 맥시 인척하는 거냐라는 것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홀딩할 기업인지를 좀 많이 봐야 되고요. 정말 잘 아는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에는 MDD,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기간을 한번 견뎌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팔지 않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사는 기업이니까 얘네는 정말 계속 사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는데,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사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스탑의 사례입니다. 이번에 지난주 수목금에 비트코인 서울 2025라는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열린 가장 큰 이제 비트코인 관련 행사였고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제 해외 그 비트코인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글로벌 트렌드가 요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국에서는 어떤 이제 비트코인 트렌드가 만들어지면 좋을지 같은 것들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그 연설한 제이스팡 소라벤처스 파트너 같은 경우는 메타플래닛에 투자한 회사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7, 8개월 만에 메타플래닛 가격이 주식이 20배 성장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들을 비트코인에 대체해서 수단할 수 있는 것들로 좀 보고 있다라는, 간접 투자가 트렌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세금이 되게 컸던 나라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40에서 50% 정도 비트코인 그 세금을 매겼었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키하죠, 그분들은. 내가 수익 봐도 40, 50%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근데 반면에 주식 상장된 기업들은 이렇게 세금 안 내거든요. 이 반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이는데, 그러면은 사실 나보다 더 비트코인을 잘 모아주는 기업에 투자하고 세금도 적게 내는 게 멀티플로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인들도 그리고 외국인들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메타플래닛에 투자를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너무 많이 20배의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과열이 되게 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실제로 이제 가치 평가가 너무나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평단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얘네 그래도 계속 사기는 하지만 그 평단가가 8만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비트코인 내려가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평단가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얼마나 펀더멘탈이 괜찮은지,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 거는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니스 포터라고 해서 사토시 액트 펀드라는 것
그 비영리 기관이거든요.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데니스 포트가 와서 한국에서는 어떤 식의 비트코인 입법이 디지털 자산 입법이 만들어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연설을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마켓 스트럭처, 비트코인 라이트,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서 이 아래쪽에 있는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비트코인 라이트, 비트코인에 대한 권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트래티직 비트코인 리저브,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것인데 이거는 미국에서도 하고 있듯이 국가 단위에서 그리고 기관 단위에서 기업 단위에서 개인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얼마나 잘 비축하고 보유할 수 있는지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게 글로벌적인 시장 경쟁력, 국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됐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이 우선순위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 1순위로 저희가 가져가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에 대한 것들을 더 우선순위로 놓고 나서 스테이블 코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달러 가치 아니면 이제 고정 가치에 연동된 코인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는 보통 이제 각국의 자국 화폐, 한국에서는 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달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엔이겠죠. 거기에 고정한 이제 코인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고정 코인을 할 때 그 비트코인이랑 같이 할 수도 있어요. 담보물을 이제 그 원화로만 잡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같이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담보물을 원화 50이랑 비트코인 50으로 잡는 겁니다. 그럼 담보물을 이렇게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원화보다 강할 수도 있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지금도 계속 무르익고 있는데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담보 자산으로 한다면 매우 경쟁력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트맥시니까 이런 얘기를 좀 더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저희 너무 잘 아시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도입했던 나라고요. 엘살바도르에는 My First Bitcoin이라는 나의 첫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에 대한 교육 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고요. 모든 이제 교육 관련된 컨텐츠들이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고요. 이 단체를 후원하는 이제 가장 큰 기업이 이제 잭도시, 트위터 잭도시가 이제 설립한 블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스타트 스몰이라는 작게 시작하자라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투자도 하고 이제 후원도 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 단체가 My First Bitcoin이라는 이 단체에 후원하는 가장 큰 기관이고요.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진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 시작된 이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 세계로 되게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엘살바도르에서는 이 교육을 통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금융주권이자 스스로가 저축을 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많이 가르치고 또 이제 DC에 적립식 투자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결국에 교육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투자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 이제 이걸 어떻게 잘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저축의 수단으로서 그런 걸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그 한국에서는 아토믹 비트코인이라는 비트맥시 분께서 번역을 했고요. 아토믹님의 이제 그 트위터에 들어가도 다운받을 수 있고 My First 비트코인이라는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두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번역한 책을 잘 읽어주면 더 좋아해요. 그리고 해당 버전의 베트남어 버전을 제가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인턴분과 함께. 그래서 베트남 분들께도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행사에 저희도 참가했고요. 이 월렛 오브 사토시라는 건 비트코인 라이트닝 지갑입니다. 그래서 라이트닝으로 이제 결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지지난 그 시간에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는 미국의 전역에 10,000개 정도의 매장을 갖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에서 비트코인 라이트닝 결제를 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달러로 이제 결제할 수 있는 게 맨 위에 있고 맨 하단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래서 저희가 모아갈 수 있는 자산이자 결제까지 할 수 있는 페이먼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저희 땡스가 for 비트코인도 이렇게 놓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해당 행사에 참여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정말 이제
글로벌리 정말 주목받는 자산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게 각국을 제외하고 정부 부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트럼프랑 일론이 한판 붙은 것도 "야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데 너네 대안 없이 진짜 달러만 찍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한판 붙었잖아요. 이게 한국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고, 고령화 저소득 측의 인구 증가, 또 사회보장 지출의 상승, 그리고 머니 프린팅을 계속적으로 해대고, 금보다 희소하고 강한 자산 비트코인이 그렇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볼 때 너무나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랑 기관, 기업, 개인이 모두 장기적으로 모아가야 할 자산이 비트코인이다라고 생각이 너무 들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이 비트코인을 모으는 가장 이제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적립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번에 사는 경우는 한 번에 팔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사는 것들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 뭐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이라는 얘기들도 하는데, 비트코인 슈퍼 사이클은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냐면은 사이클이 이제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정적이고 각광받는 자산이 됐기 때문에 기존의 사이클을 넘어서 비트코인이 좀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들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게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만약에 슈퍼 사이클이 온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모아가야겠죠. 그래서 한 번에 팔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모으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 체크 포인트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좀 흥미로운 국면들을 보이고 있다. 5월에 정고점을 찍고 나서 좀 차익 실현이 일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새로운 전략적 자산으로 편입하는 기관 및 기업들이 늘고 있어서 강력한 지지대를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5월이랑 6월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다음 주, 이번 주죠.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한 좀 정책적, 거시경제적 변수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9일이랑 10일에 예정된 SEC에서의 디파이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하원의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 청문회 등이 좀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그 후반에 발표될 CPI랑 FOMC 회의 결과도 금리를 결정하는 좀 이제 매우 중요한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도 저희 열심히 같이 추적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땡스가포 비트코인 저희 구매하시면 비트코인을 스마트하게 AI 기반으로 적립시켜주는 비트세이빙 1개월 무료 요약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땡스가포 비트코인도 읽어보시고 비트세이빙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